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진도를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한 것은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그리고 요 밑에는 익스텐드 프리미티브, 그리고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의 트랜스퍼 명령과 여기 스냅과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관련 명령들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명령들을 응용해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캐릭터, 아주 간단한 캐릭터를 그리면서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그리고, 그리고 복사를 어떻게 하며 트랜스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캐릭터를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탑에서 봤을 때 이 입이 앞쪽, 즉 레프트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나와 있다는 거, 요 방향만 조심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 씬을 위해서 제가 씬을 리셋을 하겠습니다. 자, Alt W로 뇌 화면으로 놓고 먼저 그릴 것은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실린더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프리미티브는 처음에 어느 뷰에서 그리냐에 따라서 첫 번째 그리는 뷰가 밑면이 됩니다. 즉 탑에서 그리면 이렇게 기둥처럼 서는 모양이 되는 거고, 프론트에서 그리면 이렇게 눕혀져 있는 정면으로 향하는 실린더가 되는 거고요. 레프트에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레프트가 평면이 되기 때문에 수평인 실린더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는 레프트 뷰에서 드래그, 미리 말씀드렸지만 크리에이티브 패널에서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모디파이 패널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명령어 종류는 항상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Z를 통해서 화면을 정리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와이어 상태를 보는 게 편하니까 단축키 F4번을 눌러서 이렇게 Y와 쉐이딩을 같이 보는 상태로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박스를 그려서 이 모양이 붙을 거기 때문에 사실 얘는 이 모양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 세그먼트는 얘가 곡선을 표현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수정 패널에 가서 여기 하이트 쪽에 세그먼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 최저값으로 놓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는 거에 맞춰서 적당한 비율로 하이트 값과 반지름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그릴 건데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 레프트에 봤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입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는 일단 요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 요거는 복사해서 회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하려면 당연히 요 축을 기준으로 여기 점을 기준으로 회전이 되면 편하니까 작성할 때는 프론트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론트를 밑면으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박스가 됩니다. 그럼 드래그해서 클릭. 말씀드렸지만 크리에이티브 패널에서는 대충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명령을 종료하고 모디파이 패널에 가셔서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뭐 치수라든가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대충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눈대중으로 맞춰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폭도 조절하고 높이도 조절하고 하이트 값을 써서 얼마큼 튀어나올 것인가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제 레프트에서 이렇게 위치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모양을 봤을 때 자, 여기에 이렇게 버려진 입이었으니까요. 요걸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는 당연히 Shift 키 그리고 레프트 뷰에서 Y축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피 옵션으로 OK. 컨트롤 Shift Z로 한번 정리하고요. 자, 회전. 맨 마지막 축을 잡고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0.01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컨트롤 Z 언더 하시고요. 여기에 앵글 스냅을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 그런 다음에 각도를 한 30도 정도만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도라고 뜨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입이 벌어진 모양이 됩니다. 자, 다시 이동 둘러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눈은 당연히 프리미티브의 스피어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티브 패널 스피어
이건 뭐 어느 쪽에서 그래도 상관없는데 저는 프론트에서 그리겠습니다. 드래그해서 하나 그려주고요. 명령어 종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종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개가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퍼스펙티브에서는 이렇게 돌려보고 선택만 하시고 여기서는 일단은 이동이라든가 기타 작업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실력이 쌓이면 그때는 뭐 퍼스펙티브에서 직접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야 되니까 똑같이 Shift 키를 누르고 X축에서 눌러서 탁 복사 OK. 동시에 선택하는 게 컨트롤 키였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 다 선택해서 X축을 잡고 이렇게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눈동자 모양이 들어갈 건데요. 그거는 실린더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와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작성이 될 거니까 당연히 실린더를 그리는 것은 탑뷰가 되겠죠. 아, 프론트가 되겠죠. 드래그해서 놓고 드래그. 그러면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0,0 위치에 그려지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은 종료하시고요. 그리고 탑뷰에 가셔서 근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 뷰관을 오가고 싶을 때 그냥 클릭을 하시면 현재 선택된 게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서 다시 선택하기 힘드시니까 단순히 뷰만 옮기고 싶으실 때는요. 이 선택을 유지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다른 뷰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택된 거 해지되지 않고 뷰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Y축을 잡고 드래그 해보면 자, 퍼스펙티브에서 확인하면 튀어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동일하게 프론트에서 위치를 맞춰주고 Shift 키를 눌러서 복사. 오케이. 그러면 일단 입이랑 눈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렇게 콘 모양의 이빨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 콘으로 그릴 건데요. 처음 드래그 하는 뷰가 밑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제 이번에서는 탑 뷰에서 하셔야겠죠? 탑. 왜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론트에서 그리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탑 뷰에서 드래그 다시 밑으로 마우스를 놔서 원하는 길이에서 클릭 다시 드래그해서 뾰족하게 해서 클릭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 종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종료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부 수정을 해야 되니까 다시 모디파이 패널 가셔서 레프트 뷰를 좀 확대해서 이동키로 이렇게 좀 붙여주고요.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지만 얘는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 단계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그먼트를 최적화시켜서 줄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프론트에서 복사 카피.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춥니다. 자, 이번엔 밑에 쪽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 개를 복사하겠습니다. 레프트 뷰에서 똑같이 Shift 키를 누르고 복사 카피로 OK. 그 다음에 회전 아까 30도 돌렸으니까 한 150도 돌려서 얘를 갖다 놓으면 여기서 봤을 때 각도는 맞겠죠. 그럼 이제 프론트나 탑에서 X로 살짝 움직이고 Shift 키를 눌러서 또 복사 OK. 자, Alt W 키로 퍼스펙티브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 눈하고 이빨하고 다 완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일단 받침대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받침대는 실린더 두 개로 그리면 되겠죠. 다시 Alt W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Ctrl Shift Z로 화면을 정리해 놓고 실린더 탑에서 처음 시작하는 쪽이 밑면이니까 드래그해서 좀 크게 만들고요. 다시 드래그해서 클릭, 명령어 종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명령어 종료.
이번에 자 레프트나 프론트에서 이게 좀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립니다. 받침되어야 되니까요. 컨트롤 시프트 Z.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시 실린더를 하나 그리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맥스 2011부터는 얘를 복사하실 때 지금처럼 Shift 키를 쓰셔도 되지만, 그 자리에 동일하게 복사하고 싶을 때는요, 단축키 Ctrl V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론 옵션이라고 뜨죠. 요거는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하나를 더 복사하는 겁니다. 똑같이 카피로 OK. 그럼 지금 티는 안 나지만 이 자리에 실린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 수정 패널에서 모디피어 패널에서 이제 반지름을 줄여보고요. 그러면 자, 탑에서 봤을 때 줄여드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하이트 값을 높게 주면 이런 식으로 아주 중앙이 센터가 맞는 객체가 완성이 되지요. Alt W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거 복습해보면 Shift 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Ctrl V 명령을 써서 복사를 하고, 회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앵글 스냅을 켜서 각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를 만드실 때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하는 뷰가 밑면이 되기 때문에 탑에서 그릴지 프론트에서 그릴지 레프트에서 그릴지 한 번만 생각해 주셔서 그리시면 약간 모델링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 같은 경우, 자, 다시 모디파이 패널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세그먼트가 5개씩 잡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지 이 모양이라면 항상 이 세그먼트라는 거는 꼭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최종 결과물에는 이걸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안 나는데요. 결정적으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렌더링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만들고 나면 자, 요거는 따라하지 마시고요. 바닥도 하나 깔아보고 이렇게 위치 시켜보고 재질도 주지 않고 그냥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주전자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 재질을 주지 않아서 한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자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광원의 효과도 생기고, 요 과정, 요 계산하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최종 결과물은 요겁니다. 그런데 이 면수가 많아지면, 즉 불필요한 세그먼트에 의해서 면이 늘어나면 지금 요 렌더링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 3초 걸렸는데요. 이게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장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렌더링 타임은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면을 최적화해서, 이거 같은 것도 너무 불필요하게 많다 하면 이렇게 줄이셔서 모델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동, 회전, 크기 조절 같은 걸 하실 때 선택하고, 자, 뷰를 다시 원래대로 놓고요. 선택하고 이동하셔도 되지만, 선택하고 회전 명령을 클릭해서 회전하셔도 되지만, 이거보다 편리한 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Move, Rotate, Scale, 기타 많이 사용되는 명령이 여기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동을 하시겠다. 그러면 Move 선택하시고 이동하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뭐 클릭하고 이동하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회전할 거다. 그럼 다시 이 로테이트까지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로테이트 선택해서 회전. 크기 조절은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케일로 크기 조절 하시면 됩니다. 자, 언두로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면의 최적화, 그리고 카피하는 방법과 컨트롤 V, 그리고 프리미티브는 이제 어느 뷰에서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이 편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매우 단순해 보이는 예제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거를 좀 능숙하게 될 때까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반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위해서 제가 리셋을 하겠습니다. 저장 안 할 거고 리셋.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 스냅, 앵글 스냅, 스냅 토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냅을 똑같이 플라이 아웃 메뉴 구조로서 꾹 눌러보면 2차원 스냅, 2.5차원, 그리고 3차원 스냅,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될 이 3D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3D 스냅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 화면에 보이는 거를 그리드라고 부르죠. 그리드. 자, Alt W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프리미티브 같은 거 그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린 대로 하면 여러분들 임의대로 그리실 수가 있죠. 하지만 자, 여기서 스냅 토글에서 스냅을 켜주시면 자, 이렇게 마우스가 따라다니죠.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면 현재 그리드에 맞춰서 딱딱딱딱딱 맞는 객체를 그리실 수 있는 게 바로 요 스냅 토글입니다. 근데 이제 스냅이라는 거는 이 그리드만 그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서 스냅 토글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그리드 앤 스냅 세팅 대화 상자가 뜹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탭 여기 스냅 쪽을 보시면 이만큼이 스냅을 거실 수 있는 종류입니다. 즉 그리드 포인트, 지금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즉 요 그리드 상에 격자 무늬에 찍힐 것이냐, 피벗이라는 건 물체의 중심, 퍼펜디큘러는 직교, 그리고 버텍스는 점, 엣지나 세그먼트, 페이스, 그리드 라인, 바운딩 박스, 탄젠트,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이거는 오토캐드를 좀 하셨던 분들은 그냥 아하 하고 아실 수 있고요. 오토캐드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일단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드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그리드 상에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엔드 포인트입니다. 엔드 포인트는 끝점. 그럼 제가 그리드 포인트를 끄고 엔드 포인트 상태에서 요걸 닫고선 제가 박스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따라다니는 게 안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어느 한 점의 끝으로 가면 이렇게 스냅이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하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에 왼쪽, 즉 여기 네모나게 된 점이 찍히는 거고요. 꼭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이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지금 네모난 커서가 이쪽으로 가 있죠. 제가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그 점이 찍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3차원적으로 지금 위인지 아래점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탑에서 이 상태에서 클릭, 그래서 드래그를 하면 자, 박스가 어디서부터 그려지죠? 아까 고점부터 그려지죠. 다시 이쪽에 엔드점 근처 항상 사각형 커서를 보셔야 됩니다. 놓으면 딱 찍히죠. 그래서 드래그 해서 보면 자, 클릭 해보면 F4번 요 점과 요 점 끝점이 정확히 찍히는 박스를 그리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요 스냅 토글에서 엔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엔드 포인트, 중점인 미드 포인트, 그리고 그리드 포인트 등등등 많이 쓰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엔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엔드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동 툴로 해서 자, 탑을 제가 확대하고요. 요 박스를 이 박스의 요 끝점을 기준으로 요 끝점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자,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그쪽 끝점을 눌러지지 않고 이렇게 마우스가 위로 안 올라가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 정확히 끝점이 찍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원하는 데서 이 상태에서 놓으면 탁 이동해 버리죠. 이게 퍼스펙티브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엔드를 잡고 드래그해서 이쪽 엔드로 나와버리면 이렇게 붙게 되죠. 다시 꼭 엔드 포인트 갈 거 없고 여기서도 잡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데서 클릭을 놓으면 마우스를 놓으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가능하면 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굳이 하실 거라면
이렇게 스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동하는 작업은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 요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하나의 박스를 그려서 얘는 복사하는 건데요. 어떻게 복사한다? 정확히 엔드 스냅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로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몸통에 보면 4 곱하기 4짜리 박스, 즉 박스 16개가 있죠. 그러면 자,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서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서 있으니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프론트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서 본 게 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프론트에서 박스를 하나 그리되요. 정확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패널에 가셔서 박스의 크기를 한 50에 50, 탭 50, 엔터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가 50인 박스를 그려주시고요. 자, 이동해서 스냅이 엔드 포인트 하나 잡힌 상태예요. 여기서 4 곱하기 4라 그랬으니까 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 요쪽에서 요쪽으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개를 넣어주면 이렇게 4개가 복사가 되죠. 다시 드래그해서 잡아서 이렇게 복사. 아까처럼 총 복사될 게 3개. 그러면 토탈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4개가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얼굴 4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선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요거죠. 윈도우 크로싱 모드. 지금 윈도우 모드니까 요 4개를 여기 박스 하나, 둘, 셋, 4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 박스를 다 포함하게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놓고 OK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스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 F4번을 꺼보면 빈틈없이 정확하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팔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죠, 총. 그러면 맨 외곽 쪽에 있는 얘를 Shift 키를 눌러서 하나 복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탑에서 똑같이 이쪽에 엔드 포인트를 이쪽으로 4개. 오케이.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복사가 되죠. 아까처럼 동일하게 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 선택해서 이번엔 퍼스펙티브에서 해볼까요? 요 엔드 포인트를 요쪽의 엔드로 클릭. 오케이. 하면 되죠. 자, 이번엔 다리. 하나, 둘, 셋, 4개.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프론트에서 복사.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하나가 나오면 되겠죠? 아이고, 제가 잘못 찍었네요. 캔슬.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얘를 컨트롤 키를 써서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냅으로 이쪽 엔드를 이쪽 엔드로 복사하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이 모양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